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재생불량 빈혈에 있어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나오고 있는 이 엘트롬보팩이라는 약제를 병용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몸에서 피를 생성하는 것은 골수 안에 있는 조혈모 세포라는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해서 피를 만드는데, 이 조혈모 세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파괴가 되면서 피를 정상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결국은 이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병에 걸리신 분들은 대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중에서 2개 이상 또는 3개 전체가 다 정상 수치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범혈구 강속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피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도 낮아요, 적혈구 낮아요, 혈소판도 낮아요. 이런 분들이 되겠고, 이제 백혈구가 낮으니까 자꾸 면역이 떨어지면서 열이 생기고 감염이 생기고, 적혈구가 낮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숨이 차고 피곤하고, 혈소판이 낮으니까 지혈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것도 경증이 있고 중증증이 있고 중증이 있습니다. 대개 경증은 가볍게 떨어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치료 없이도 그냥 잘 지낼 수가 있고요. 중증증의 경우는 이거는 치료를 안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뭐 심각한 치료까지 할 필요는 없는 상태고, 그래서 굳이 치료를 한다면은 면역 억제 치료, 뭐 먹는 약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냥 경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 중증은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냐면은 재생불량 빈혈 중에서 가장 심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혈구 감소증이 있는 분들에게 골수 검사를 해보면은 골수 안에 세포 충실도라고 해서, 골수가 요만큼 있으면 그 중에서 세포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퍼센트를 얘기하는데, 원래 우리 몸에서 골수 안에 뼈라든지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골수 세포들은 나이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정상적인 성인의 경우는 보통 60에서 70%를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골수 세포 충실도가 이제 25% 미만으로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요. 피 검사를 했을 때 호중구가 500개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망상적혈구라고 해서 적혈구를 만들고 있는, 즉 우리 몸에 건강한 현재 적혈구를 생성하고 있는 그 수치가 역시 입방 밀리미터당 2만 개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요. 혈소판도 대개 2만 정도로 떨어져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굉장히 낮은 환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선 백혈구가 낮으니까 자꾸 몸에 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생깁니다. 감염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되죠. 그러면서 폐혈증으로도 갑니다. 그래서 감염으로 잘못되기도 하고, 망상적혈구, 즉 적혈구를 만드는 기능 자체가 완전히 떨어지니까 이분들은 자꾸 수혈을 받아야 돼요. 수혈을 받는 도중에 철분이 들어와서 철중독증이 생겨서 간이나 췌장 기능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혈소판이 낮기 때문에 자꾸 멍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출혈이 생기기도 합니다. 뇌나 폐와 같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장기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중증 재생불량 빈혈로 진단되신 분들이 아무 문제 없이 치료를 받지 않고 1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불과 10%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중증 재생불량 빈혈로 진단이 됐는데 아무런 치료를 안 하고 계실 경우 10분 중에 9분 정도는 감염이나 출혈 같은 문제 등으로 다 잘못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생불량 빈혈인데 중증인 경우에는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치료의 원칙은 일단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치료 수준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40세를 기준으로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 기준이 50세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자신 있는 분들, 환자 상태가 좋다든지 아니면은 의사가 이러한 환자들을 치료해 본 경험이 많아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 보겠다 하는 분들은 이제 그 기준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40에서 60, 50세 기준으로 해서 그 밑에 해당하는 젊은 분들은 원칙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즉 골수 이식을 빨리 하는 거죠. 골수 이식을 할 때 가장 좋은 기증자는 1번이 형제가 되겠고, 만약에 형제 기증자가 없으면은 타인 완전 일치라고 해서 유전자, 즉 HLA라는 유전자가 전부 다 맞는 타인이 그다음 2순위로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40 또는 50세 이상으로 해서 나이가 좀 많아서 이런 골수 이식을 좀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또는 나이가 젊기는 한데 형제도 없고 타인 일치하는 기증자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반인식 골수 이식까지는 갈 수 있으나, 반인식 골수 이식은 이런 형제나 타인 완전 기증자들에 비해서는 분명히 그 치료 결과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면역 억제 치료라는 것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 면역 억제 치료라는 것은 왜 하느냐? 이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것 자체는 골수 안에 있는 이런 조혈모 세포가 우리 몸의 자가 면역에 의해서 파괴가 돼서 제대로 골수를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가 되는 것 자체를 억제를 시켜서, 이 면역 억제를 시켜서 골수가 파괴되지 않고 보존이 되게 만드는 그런 치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면역에 있어서, 특히 자가 면역에 있어서 중요한 세포가 T 림프구인데요. 이 T 림프구를 제거하는 약제인 T 림프 세포에 대한 항혈천, 즉 항체를 가지고 있는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는 것이 1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이게 토끼에서 만든 혈청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환우들께서 토끼혈청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항 T세포 글로불린이 되겠어요. 이거를 보통 5일간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으로 사이클로스포린이라는 약을 쓰는데, 이것과 이것이 각각 기전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면역 억제를 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로스포린을 보통 6개월 정도 복용을 하시고, 중간에 백혈구가 떨어지거나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백혈구 촉진제를 써서 백혈구를 올리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현재 이 면역 억제 치료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2022년도에 그러면 좀 더 좋은 치료가 없겠느냐. 그래서 이 엘트롬보팩이라는 약을 이제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엘트롬보팩 여러분 어디에서 들으셨죠? 네,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는 그런 병에서 썼던 약이고요. 정확한 기능은 뭐냐면은 혈소판을 만드는 데 작용을 하는 혈소판 호르몬, 영어로는 에리스로포게틴이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에리스로는 적혈구고요. 트롬보포에틴이죠. 트롬보포에틴이라는 얘기인데요. 몸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호르몬이거든요. 이 트롬보포에틴을 비슷하게 합성을 한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이 엘트롬보팩이라는 이 약제를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 혈소판이 떨어지는, 즉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는 병에서 썼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혈소판을 자극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조혈모 세포 중에서 이 혈소판의 어미 세포에 해당하는 골수 모세포라는 거에도 작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파괴함과 동시에, 파괴를 억제하는 동시에 생성도 촉진을 시켜서 이거를 수치를 늘려보겠다는 그런 이유에서 시작한 약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 배경에서 출발을 해서 삼상 연구라는 것을 했는데, 삼상 연구 아까 말씀 여러 번 드렸죠. 기존의 치료법과 새로운 치료법에 어떤 것이 더 나은지를 보기 위해서 비교하는 연구가 되겠고요. 똑같이 약 100명 정도, 100명 정도씩을 나누어서 100명은 기존 치료를 해보고, 기존은 나머지 100명은 기존 치료에다가 엘트롬보팩이라는 약을 하나 더 추가해서 썼습니다. 이때 추가해서 쓴 용량이 엘트롬보팩을 75mg을 썼어요. 그거를 6개월 동안 계속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이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째 처음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낮았던 사람들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좋아져서 어느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몇 %냐? 즉
전체 환자 중에서 몇 퍼센트나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다 좋아졌느냐, 이것을 관해율이라고 하는데 3개월째 그 퍼센트를 봤더니 기존 치료는 10%, 즉 100명 중에 10명만 효과가 있었는데 엘트론브페이라는 약을 추가를 하니까 22%, 즉 22명 정도가 이미 관해를 도달했다는 얘기예요. 즉 기존 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았죠. 6개월째 치료가 끝날 때쯤 보니까 기존 치료는 41%였는데 엘트론브페를 추가한 치료를 봤더니 68%였고 이것도 의미 있게 올라갔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 거, 우리가 약제를 쓰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언제쯤 좋아질까 항상 고민스러울 때가 많죠. 그런데 처음 치료받은 올 때까지의 기간을 보면은 예전의 치료는 보통 환자들이 한 9개월 정도 기다려야 이제 치료 반응이 나타나는데 새로운 엘트로버팩이라는 약을 투여를 해서 보니까 3개월째 이미 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3개월째 이미 수치가 좋아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좋은 상태에서 감염이나 출혈 없이 합병증이 없이 더 순조롭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고 기존 치료는 치료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약 9개월 정도까지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 약제를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훨씬 새로운 부작용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부작용은 기존 치료하고 거의 비슷했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치료한 100명이 24개월까지 부작용도 없고 재발도 없고 여러 가지 합병증도 없이 생존하는 비율을 봤더니 기존 치료는 2년째까지 한 3분의 1 정도만 아무 일 없이 잘 살았고 나머지는 합병증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시거나 했었는데 새로운 엘트로모팩이라는 약을 추가한 걸 보니까 46%, 거의 절반 가까운 환자분들이 잘 지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치료 반응이 있었다가 나중에 치료 반응이 쑥 없어지는 곤란하잖아요. 12개월까지 치료 반응을 유지했던 환자들이 약 78%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이 엘트롬보팩이라는 것의 의미를 인정을 했고 기존 치료에다가 엘트롬보팩이라는 것을 추가하는 것을 표준 치료로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 효과는 있으니까 쓰는 건 좋아. 쓰는 건 좋은데 대신에 보험은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한 달에 사용하는 비용이 이제 꽤 들어요. 한 4,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이거를 6개월 동안 하시다 보면은 거의 한 2천만 원, 2,400~500만 원 가까이가 들죠. 그렇지만 이 약을 꼭 씀으로써 우리가 좋은 효과를 볼 것이 기대되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뭐 추가로 비용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약제를 추가를 할지 아니면은 그냥 기존 치료로 할지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의 담당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고 충분한 의논 후에 결정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대생불량빈혈이라는 것은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다 떨어지는 병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중증의 경우에는 이렇게 골수 안에 세포 충실도도 낮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전부 다 떨어지는 병인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합병증, 감염이나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중증 재생불량 빈혈의 환자분들의 1년째까지 살아계실 확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나이 기준이 조금 더 올라는 같지만 예전에는 40세, 최근에는 50세에서 60세 정도로 늘어났는데 요 정도 미만의 젊은 분들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이거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또는 적절한 조혈모세포 기증자, 즉 골수 기증자가 없는 분은 면역 억제 치료라는 것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고 면역 억제 치료의 세 가지 근본 약제는 항 T세포 글로불린과 사이클로스포린 그리고 백혈구 촉진제 이런 약제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에 엘트로모팩이라는 약을 같이 추가를 해서 봤더니 미국에서 삼상 연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기존 치료에다가 엘트로모팩이라는 약을 추가를 했더니 3개월째 수치가 좋아지는 관해율, 6개월째 관해율, 치료 반응까지의 기간 등이 월등하게 좋아졌고 부작용은 기존 치료와 거의 동일했고 이로써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환우들이 24개월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생존하실 수 있는 기간 확률이 46%로 늘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표준 치료로 인정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표준 치료는 맞지만
이 엘트론버팩이라는 약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즉 보험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진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담당 교수님과 의논을 하셔서 이 약을 쓸지 말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 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